어쩌면 이런 잔머리를 참 쓸까? MBC의 회개한 방송 자막. 저도 뭐 신문기자 생활 뭐 30년 이상 했고, 또 뭐 방송 출연, 이 공중파나 또뭐 종편이나 뭐 라디오나 출연을 많이 해봤지만은, 특히 방송에서 교묘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좀 편드는 그런 상황들은 간혹 있죠. 근데 지금처럼 MBC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거는 저도 참 듣다 처음 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일단 이재명이 이걸 부추깁니다. 이재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일부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너무하네 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 정말 해도 너무하네. 저는 MBC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거 이재명은 지금 뭘 보고 하는 건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이 몇 개가 있겠죠.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제재하라는 이야기죠. 종편이나 이렇게 재허가 승인권 이거 가지고 종편 길들이게 하는 겁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한테 지상파하고 종합편성 채널의 재허가 승인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또 물었습니다. 이거 다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냥 보고받으면 되는데 하나하나 묻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방송국들 다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공중파나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준다.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그건 또 이상하네요. 다른 사업자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준다. 이거 이거 심사하는 거죠. 심사해서 가장 적당한 데 방송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국민 시각이 아니고 본인 시각이겠죠. 좌파 시각이겠죠.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 왜곡, 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마치 그 MBC를 놓고 하는 이야기 비슷합니다. 김어준 방송이나, 김어준 방송은 뭐 종편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재명이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방미통일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런데 여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 제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송 몇 개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차하면 없앨 수 있다는 협박이죠. 그래서 장동영 대표가 바로 SNS에 글을 올려서, 아니, 이재명이 언론을 비난하면은 그 자체가 겁박이다. 모든 방송이 김어준 방송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친명 언론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릴 기세다. 지금 장동영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문이 이제 정가에서 나도는 소문 중에 연말에 종편 몇 개 문 닫는다는 소문. 그래서 그 문을 닫으면은 좌파 언론 몇 곳이 종편을 준비한다는 소문. 이런 것이 있다.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종편 제어가 승인권을 가지고 지금 기존에 마음에 안 드는 종편을 다 문 닫아버리고 좌파 몇 곳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김어준 언론인, 김어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종편에 진출을 하는 그런 소문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재명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재명은 작년 12월에도 종편에 대해서 방송인지 편파 유튜버인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압박을 했는데, 이제 압박을 넘어서 이제 협박 수준으로 넘어가고, 이게 실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BC 사장 출신이죠. 김장경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논평을 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은 편향 방송하는 MBC부터 허가 취소하라.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MBC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다. 뭐 정당의 기관지인지. 그동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 좌표를 찍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해왔고, 이렇게 쭉 비판을 하면서 특히 지난달 MBC 뉴스데스크 방송 송출 전 광고 시간 내용 자막에 이재명을 위해 1번이 포함됐다. 이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인지 특정 정당 선거운동 방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던 행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펜앤마이커가 오늘 이것을 분석을 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MBC 뉴스데스크 직전에 저 오른쪽에 저 초록색으로 본 그 자막인데, 이 대통령을 위해 1번 이런 자막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 자막, 아니 어떻게 방송에서 공영방송이 저게 뭐냐 하면은 TV를 이제 보시다 보면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꽤 길죠. 거기에 몇 가지 이제 광고를 내보내는데, 광고를 내보내는 사이에 그 다음에 방송에서 할 주요 기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띄웁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예고편처럼 띄우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순차적으로 띄우는 것 중에서 이 대통령을 위해 1번, 이거 딱 더블 콤 맞춰가지고 이거를 광고 위에다가 내보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게 교묘하죠. 이 대통령, 이재명 위해서 1번 찍으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뭐냐면은 5월 31일에 MBC가 뉴스데스크 방송 전에 광고 방송 도중에 약 17분 동안 우측 상단 자막에 여러 가지 그 예고 기사 중에서 이제 저게 광고가 끝나면은 뉴스데스크를 할 거죠. 뉴스데스크에서 다른 내용을 하는 과정에 이 대통령을 위해 1번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MBC 노동조합 제3노조인데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노골적인 선거운동으로 착각되기 충분했다. 뉴스데스크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뉴스데스크는 그 전에 방송이 끝나고 뉴스데스크 실시간 방송을 하기 전에 광고 방송을 하는데, 그 사이에 주요 뉴스 내용을 우측 상단에 내용의 자막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약 17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광고가 그동안 7개의 자막을 이제 넣었습니다. 7개 자막을 번갈아 가면서 넣었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이제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바로 저게 포함된 겁니다. 이 대통령 위해 1번. 다른 자막 6개와 순번대로 돌아갔는데, 방송에 하면서 19번이나 한 20번 정도, 약 100초 분량 저 내용이 방송이 됐다. 당시 준비된 내용 자막에는 전국 도는 박근혜 MB 이게 하나 있었고, 이제 이런 뉴스를 할 거라고 예고하는 거죠. 성과급 갈등 7라운드, 5월에 벌써 열대야, 백화점 천장 와르르, 냉소 부른 정몽규 13년, 중1 군비 난타전, 이런 자막이 쭉 하는데 그 사이에 딱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을 위해 1번. 자, 이건 이제 아마 정청래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뉴스를 다룬다고 했는데, 다른 거 다 빼고 이 대통령을 위해 1번. 그러면은 이재명 위해서 1번 찍어라. 공영방송이 선동하는 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효과를 노리고 교묘하게 장치를 한 걸로 봐야 됩니다. 이런 자막이 나오니까는 인터넷 카페에서 시청자는 MBC가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위해 1번을 찍으라는 캠페인을 벌이는구나 라고 다 생각을 했다. 이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착각도 할 수 있다.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이재명을 위해서는 1번을 찍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MBC의 편파 방송 내용은 다양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미디어가 독재자를 향해서 이렇게 모든 충성을 다 바치는 것이 공산 독재죠. 공산 독재 행태죠. 오늘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두 사람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상당히 권위지죠. 보수 성향 싱크탱크 연구소, 미국 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니콜러스 에버스텟, 그리고 미국 북한 자유연합 자문위원 로런스 팩이 이 칼럼을 실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제목이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 이런 내용이고,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을 하면서 민주당에는 미국의 동맹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에는 미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 특검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정동영의 기밀정보 공개 누설, 그래서 현재 사항들을 거론을 하고, 또 특히 이재명의 공소취소 특검법안, 이것도 거론을 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 개정 논의가 장기적으로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미국에서 조차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MBC가 저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막을 달고 완전 국민을 교묘하게 눈속임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독재 행태로 가는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재명이 최근 하는 은행들을 봐도 그렇죠. 사전투표, 투표지 중간에 기표소에서 나와서 공개하면서 그 관리원, 선거 참관인, 선거 관리원을 막 손가락질로 해서 막 부른다든가, 이거 기표용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독재화 돼가는 이재명의 모습, 1년 만에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멈춰 세우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일 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민의힘이 강력단체장 기준으로 16개 중에 7개 내지 8개 정도는 따라붙었다, 이런 자체 분석을 하면서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적극 투표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쪽에서는 좌파 유권자가 좀 상대적으로 많다, 이것은 일종의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나가야지 이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